안녕하세요. 햇살자연학교의 넵두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동네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0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동네 산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의 정상 발육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기존의 원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섬세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봉구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좋은 공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동네 산책을 효과적으로 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 기후변화, 환경 위기를 겪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생태적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교육적 목표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깥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다양한 발달적 이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강조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주저되고 있고, 전체 방역 당국에서도 가능하면 집안에 머물러서 안전하게 있는 것을 방역 수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는 바깥 활동에서 저위험 활동과 고위험 활동을 나누어서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위험 활동은 가족끼리 산책을 하거나 캠핑을 가거나 그리고 가족끼리 밖에 나가서 도시락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저위험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활동 중에 하나는 대그룹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 전체가 소풍을 나간다거나 예전처럼 체육 대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대규모의 활동을 하는 것은 고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활동으로 지금 권장이 되고 있고요.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놀이터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 놀이터에서의 활동은 우리가 가족끼리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대집단 활동이 되기 때문에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이들의 신체와 건강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겁니다. 대자연의 그런 푸르름을 맛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 도봉구에는 다행스럽게도 녹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를 데리고 나가기에는 우리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많은 녹지에 비해서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코스들을 이렇게 지도를 마련해 있으니까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영아들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권장드리는 거는 장소를 선택하실 때 기준을 권장을 드린다면 자동차에서 이동하는 곳에서 유모차 이동이 좀 쉽고, 그 다음에 잠깐 아이들이 유모차에서 내려서 좀 거닐 수 있을 때 엄마들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 다음에 경관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코스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 기분도
좋아져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는 엄마와 그런 산책만 하기엔 좀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특히 흙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유아를 데리고 우리가 이 유모차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저희 쌍문동의 생태관찰로, 방학동의 원당샘공원, 그 다음에 창동의 세대공간공원, 이 정도가 좀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아를 데리고 놀이를 좀 할 수 있는 공원은 쌍문동의 뚝딱뚝딱 놀이터, 그리고 창동의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이 좀 지도에 나와 있는 중에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까운 곳에 유아숲 체험장이라든가 유아숲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거 공간별로 준비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뭐 평소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뭐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필수품들을 준비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산책이나 숲활동이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높은 산까지 가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경험이 없어서 뭘 준비해야 될지,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조성된 공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셔라.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이 좀 갖춰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자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엄마나 아빠가 그곳에서 아이 케어하기가 조금 더 편리함이 있고 좀 쉽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아이의 경험치가 축적될수록 숲으로 좀 더 들어가셔서 아이가 모험과 이런 도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나아가 주실 것을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바깥놀이를 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놀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흐름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구름을 보는 것도, 그 다음에 바람을 느끼는 것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다 놀이가 되거든요. 그걸 줍고 싶으면 줍고 쫓아다니고 싶으면 쫓아다니는 것으로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낙엽을 주어서 아빠와 엄마와 우리가 눈싸움 하듯이 낙엽 싸움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막대기를 주워 들고 걸어 다닌다거나 막대기로 땅바닥을 그린다거나 땅바닥에 있는 구멍을 쑤신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럴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허용하고 지지해 주시면 그 자체가 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바깥에 꼭 나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늘 즐거워 보이고 늘 노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아이들도 갇힌 공간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좀 많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예민해져요. 그 예민해지게 되면, 우리도 예민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관대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좀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특정한 일정표를 차서 그 시간만큼은 꼭 밖으로 나가서 20분 이상, 1시간 그런 정도를 걸어야 되겠구나,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일과표를 좀 작성하셔서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했는데, 엄마가 이런 날 바람을 가르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되게 스트레스에도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제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자전거 타는 실력이 조금 더 자신이 있는 분은 아이와 함께 라이딩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상대적으로 양육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아빠와 아이가 산책을 간 사이에 엄마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전 좋은 놀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빠는 상대적으로 엄마처럼 그렇게 놀이를 잘 관찰하고 거기 흐름에 맞춰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아빠는 뭘 잘할 수 있냐면 목표 지점을 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는 그 미션 수행형 뭐 이런 활동들을 좀 잘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 오늘은 어디까지 가자, 내일은 거기보다 조금 더 먼 곳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아빠와는 그냥 그 목적 지점까지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또 중간에 아이가 물어볼 거거든요. 엄마와 함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호작용하면 아빠는 거기에 응대하면서 둘 사이에 또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상호작용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활동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산책을 가기 전에 아이들의 옷차림은 되게 중요합니다. 날이 추운데 너무 두껍게 입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 둔해서 놀 수가 없잖아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바지는 조금 움직이기 쉬운 것을 입히되, 위에 아우터 같은 경우는 좀 따스한 옷과 두꺼운 옷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놀이를 하고 활동을 할 때는 따스해서 얇지만 좀 따스한 옷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움직이거나 쉴 때는 좀 두꺼운 옷으로 보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시기엔 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밖에 나갈 때 제가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자기 물건을 필요한 것들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이걸 좋은 습관으로 연결해서 교육적인 의미들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자연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이가 자기 놀이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놀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 스스로 챙겨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성과 그런 통합적인 어떤 계획들을 어려서부터 훈련할 수 있고, 사고라든가 어떤 생활의 패턴들을 그런 그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 피드백에서 다시 더 나은 그런 계획으로 갈 수 있는 계획성을 교육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갈 수 있는 걸 책임성보다는 아이가 가서 내가 그 공간에 지난번에 갔을 때 놀았던 것이 더 재밌어서 이게 더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가봤더니 이거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성과 계획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다는 5가지 역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키워지기 때문에 유아기에 이걸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런 기본 역량을 갖추는 그런 교육이면서 생활의 어떤 그 패턴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숲에 나가면 뭔가를 줍고 뭔가를 잡고 집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놀이거든요. 자기에게 소중한 보물이고 보물찾기 놀이를 한 건데, 그거를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우리가 너무 자연보호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나무를 자르면 안 돼, 또는 도토리를 주우면 다람쥐가 배가 고파 이러면서 아이의 욕구를 자꾸 꺾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연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도토리를 주워 온다고 하더라도, 나뭇가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숲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곳이 하루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한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많은 곳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이가 개미를 자꾸 잡는데 이거 못 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떨어진 낙엽만 줍고 나뭇가지만 주우라고 했는데 꽃도 꺾고 나뭇가지도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엄하게 혼내요 이러시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그거를 꺾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큰 문제가 일으키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생태라고 하는 중심 사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미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연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다면 저는 어머님들께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다람쥐를 보호하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엄마와 함께 하신다면 아이가 도토리를 주워 오는 것을 제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이나 환경에 대한 보호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 하나까지 하나 꺾는 거로는 지금은 문제 상황에 꺾는 걸 안 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걸 겪을 정도로 생태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거대 담론 속에서의 환경 보호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준다면 그 나무 하나를 꺾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환경에 기여하는 어른으로 자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나뭇가지나 도토리를 가져온다면 가져오도록 허용해 주시고요. 집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쓸모가 없어져서 굴러다닌다면 그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아니면 원래 있던 곳에 가서 다람쥐가 먹도록 다시 갖다 놓을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선택하는 친구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돌려주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집에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럼 가지고 있도록 해주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 놔뒀더니 벌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저희가 자연교육에서 집에 실내에 들일 때는 모든 그 자연물에는 미생물이나 아니면 곤충의 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한번 삶아서 말려서 보관하시면 5년 10년 가도 그런 일이 썩거나 또는 벌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된다면 한번 삶아서 말리거나 또는 몇 개월 정도만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리병이나 투명한 그런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마개로 막아서 보관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산책을 얼마의 주기로 얼마의 시간으로 가느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이의 그런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누리과정 교육과정에서 보면 하루 1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선이 있지 상한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된다면 뭐 종일 나가 있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너무 춥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에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추위를 아이가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이 정답이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한 번 나갔을 때 최소 얼마라고 하냐 그러면 첫 시작이시라면 최소 20분을 목표로 삼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분이라는 시간은 밖에 준비하고 나가서 시간을 보냈을 때 자연의 바람이라든가 내가 거기에 포지션을 잡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면 20분은 좀 보내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처음에는 20분을 시간을 재는 엄마도 한 일주일, 2주일 산책을 계속 하고 나면 언제 20분이 지나갔지? 언제 1시간이 지나갔지?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허용을 하시되 최소 나는 갔다면 아이와 나갔다면 20분 이상은 있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특히 지금부터 추워질 텐데 추우면 안 나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만큼 추위도 아이가 겪어야지만 되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추위를 겪으면서 또 자라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 추운 바람을 쐬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지켜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책을 나가서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거나 도시락을 먹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 시간을 간다면 간단한 간식을 가져가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놀이 중간에 맛있는 간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도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희가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곤충이 좀 많은 계절, 특히 가을 같은 계절에는 저희가 그 말벌과 같은 위험한 곤충들이 좀 있습니다. 독성을 가진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곤충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면 달달한 음료라든가 달달한 초콜릿, 사탕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한입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 또는 야채 이런 것들을 좀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편식을 좀 하고 평소에 야채를 먹지 않는다면 비트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생고구마라든가 이런 거를 잘라가지고 나가서 놀이 중간에 한번 산책 중에 줘보세요.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평소에 먹지 않던 것도 밖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밖에 공기가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가서 먹는 것들 간식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자연에서 활동한 지가 한 28년째 됩니다. 근데 내 아이를 키우고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한 제 경험을 총통 털어서 봤을 때 제가 기준을 10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0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할 때 즐겁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내가 사유하는 어떤 방식들을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10살 이전에는 마음껏 뛰어놀게 하면 그 10살 이후에 우리가 두 가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행복하게도 살았으면 좋겠고 밥벌이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밥벌이에 관한 어떤 교육들은 10살 이후에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거 전혀 늦지 않고 오히려 10살 이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아이가 10살 이후에 내가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자기 중심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 권하는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10살 이전이라면 제일 우선순위를 놀이로 두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은 걸 가지고 아이들과 올해부터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상황이 연장될 것 같으니까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